새벽 3시. 한바탕 눈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통시장인 가락시장은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죠. 이 새벽 눈 피할 틈도 없이 시장은 온통 북새통입니다. 전국의 농수산물이 여기로 다 모였다가 다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기 때문에 밤부터 새벽까지 장이 열립니다. 뭐 다른 사람은 낮에 출근하는데 저희는 낮에 자고 밤에 출근하고 그래요. 밤새 시장을 누비느라 추위에 꽁꽁 언 몸은 허기로 더욱 지칩니다. 일이 끝날 때쯤이면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이 간절해지죠. 그럴 때면 순댓국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돼지뼈로 육수를 낸 뽀얀 국물에 순대와 돼지 머릿고기를 넣은 뜨끈한 순대국밥. 순댓국 한 그릇에 술 한 잔 곁들이고 나면 얼었던 몸이 스르르 풀립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해장국을 먹었을까요? 고려시대 문헌집인 노걸대에 술을 깨우는 탕이라는 뜻의 성주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리법이 기록된 문헌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음 발견되는데요. 그중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의 한 마을에서 만들었다는 해장국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선 소 갈비살에 된장을 풀어 육수를 냅니다. 여기에 배추 속대와 표고버섯, 전복, 해삼, 송이버섯을 넣어 끓입니다. 요즘도 구하기 힘든 귀한 재료들이 총망라된 이 음식은 당시 양반들이 먹던 고급 해장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국을 끓여 성 안의 양반집으로 배달을 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 최초의 배달 음식이 해장국이었던 셈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국이라는 뜻의 효종갱입니다. 그렇다면 민초들은 무엇으로 속을 풀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초는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한강나루터. 여기서부터 그 흔적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육로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지방의 물자들은 모두 한강을 통해 유입됐습니다. 빌딩이 빽빽이 들어선 지금과는 달리 그 옛날 뚝섬 나루터 주변은 온통 채소밭이었죠. 뚝섬 사람들에게 배추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였습니다. 배추 겉대를 데쳐 만든 우거지로 국을 끓이곤 했는데 고기도 아닌 기름덩어리 하나 넣고 된장을 풀어 우거지 해장국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이 해장국에는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다름 아닌 팥입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하얗게 쪄낸 팥을 절구에 곱게 찧어 놓습니다. 팥고물을 완성하고 나면 찹쌀로 인절미를 빚습니다. 해장국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인절미를 한 입 크기로 썬 다음 팥을 꼭꼭 손으로 쥐어가며 떡 양쪽에 붙입니다. 이게 해장국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 이 떡을 우거지국에 넣어서 먹었답니다. 뚝섬 지역에 전해오는 토속 음식으로 아침에 주로 먹던 해장국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해장을 하러 나가시면 꼭 사갖고 들어오세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어렸을 적에 뭐 오빠들하고 이제 먹으면 그렇게 맛있죠.
뭐 옛날에 소금국에다 했어도 지금 거보다 더 맛있어요. 옛날 것이. 이름은 국마리떡. 새벽 나루터에 일하러 나온 일꾼들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국은 공짜로 주었기 때문에 떡만 사서 넣어 먹었답니다. 3시나 4시쯤 나가가지고 하역을 하러 나가자면 잔입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마리떡집에 가가지고 국마리떡에다가 국에다 넣어서 그걸 안주 겸 밥 겸 해서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배를 든든하게 해놓고 이러고 지게로 짐을 하역을 했다고요. 어떻게 떡을 국에 넣어 먹나 싶지만 뜨거운 국물에 떡이 부드럽게 풀려 먹기 좋답니다. 찹쌀로 만든 떡이라 밥보다 속도 편하고 더 든든했죠. 교통수단이 발달하자 사람들의 이동은 더욱 빨라졌고 도시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발전의 속도만큼 노동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고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잔에 시름을 나누는 일도 많아졌죠. 고된 노동의 시간을 술로 견디어낸 도시 서민들에게 해장국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근대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탄생하고 발달한 음식이 바로 해장국이었습니다. 피막골이라고 불리던 종로 뒷골목에는 싼값의 술집들이 자리 잡았고 덩달아 해장국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처음 청진동 해장국 골목시장을 열었던 곳입니다. 술꾼들에게는 추억이 많은 곳이죠. 옛 모습은 사라졌어도 그 추억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옛날에 그 생각이 나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근데 이거 기쁘다고 옛날 생각도 나고. 겉모습은 바뀌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옛 추억을 해장국에 말아먹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 많이 먹었지. 반찬도 먹었지. 그럼 막 속 아프잖아요. 응? 속 아프잖아요. 그 술 아프지 아침에. 그렇게 이걸 한번 먹어놓으면 그 안에는 독이 말이야 좀 더 발산돼가지고 새로운 그 저 혈액 순환이 돼가지고 말이야 활발하게 먹어야지. 그리고 한 보약이야 이게. 이른 새벽 속을 달래던 20살 청년이 6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변하지 않은 건 국물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곳 해장국은 소뼈를 넣고 푹 고아낸 육수에 소의 위, 내장을 넣고 끓이는데요. 가마솥에선 3대를 이어가며 종일 육수가 끓고 있습니다. 요교가 났을 때도 가마솥 작은 걸 하나 들고 가셔갖고요. 피난 가서 대구나 부산에서 계속 솥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된장을 심심하게 풀어 육수를 담백하게 끓이는 것이 할아버지 때부터 고수해온 이곳 해장국의 방식입니다. 선지는 생것을 그대로 쓰지 않는답니다. 도축장에서 바로 작업을 하면서 막걸리를 같이 집어넣어줘갖고요. 물하고 막걸리 적당량을 섞어줘서 선지가 훨씬 더 씹을 때 쫄깃한 식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선지를 넣고 배추 속대와 대파를 듬뿍 넣어 시원한 맛을 더합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이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심심하다 싶기도 하지만 입보다 속이 편안한 선지 해장국입니다. 콩나물이나 북어, 다슬기까지 해장국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기 부산물은 해장국의 재료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속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 해장국은 소와 돼지 부산물을 사용합니다.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장동은 큰 우시장이 있었던 곳으로 도축장이 함께 있어 값싼 부산물들이 넘쳐나곤 했습니다. 마장동이 한 3시나 3시 반에 와서 아침 한 8시까지. 우시장도 도축장도 지금은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 육류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유통된다고 합니다. 살과 뼈는 음식에 따라 달리 이용되는데 같은 뼈라도 해장국에 쓰이는 부위는 따로 있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등심 부분인데 등심 부분에 잡뼈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 갈비 쪽 끝에 보면은 이쪽 부분 이 손가락 선 따라서 마구리 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뭐 차돌 양지 부분도 같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국물을 빼면은 잡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고요. 대부분 이제 잡뼈나 마구리, 사고를 해장국 쪽에서 많이 씁니다. 작업장 한쪽에선 안주인이 아침 준비에 분주합니다. 이거는 우족이고요. 우족과 마구리뼈를 섞어 아침 해장국을 끓입니다. 새벽부터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늘 이렇게 아침밥상을 뜨끈한 뼈국으로 준비하신답니다. 진하게 우러난 뼈국물이 순하게 빈속을 채우면 처졌던 일꾼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꼭 뼈국을 준비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걸 먹으면 어떠냐면 속이 확 풀려요. 그냥. 술 마시는 사연만큼이나 속을 풀어주는 음식도 참 많습니다. 험한 세상 바람에 마음마저 시릴 때 그 쓰린 속을 달래줄 뜨거운 한 그릇, 따끈한 해장국물 한 숟가락, 오늘 어떠신가요? 서해 바다가 너무나 그리웠던 금강산 한 자락이 백령도를 찾아와 두무진이 됐습니다. 장군을 닮은 넉넉한 그 품속엔 생명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다새 가마우지와 멸종위기의 잔전박의 물범이 고향 삼은 곳, 여기는 백령도입니다. 동경 124도 40분, 북위 37도 58분. 백령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섬입니다. 바다가 잔잔한 날이면 장산곰매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만큼 북녘땅과 가까운 곳이죠. 백길로 4시간이면 닿을 수 있지만 마음 먹는다고 언제든지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이 허락해야만 빗장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육지와 교류가 많지 않기에 음식도 독특합니다. 백령도 주민들의 장독에는 특별한 김치가 숨어 있습니다. 험한 백길에 시달려도 이것만 먹으면 속이 풀린다는 호박분지 김치입니다. 백년선 이게 아주 터진 음식 이거 없으면은 김치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지. 제일 좋은 거니까. 섬을 떠나 수십 년을 살아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호박분지 김치. 호박김치의 시금시금하고 알싸한 맛을 내는 재료가 바로 분지입니다. 우리가 추탕을 먹을 때 넣어먹는 산초나무의 열매를 말하죠. 고춧가루가 전해지기 전 양념으로 즐겨 썼다고 합니다. 이거요. 여기는 분지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추석 전에 산에 가서 이걸 따오놔야 안 빠그라져요. 추석 다 오면은 요걸 빠그라지면 새까매서 깔깔해요. 호박잔지에 열나면은. 한가리 요거 일찍 따다가서 따끈한 물에 소금 좀 치고서 한 이거 2번 좀 우려내야 돼요. 따라내 찍고서는 또 따끈한 물을. 바닷가 지방 김치에는 해물이 빠지는 법이 없죠. 백령도에서는 톡톡 씹히는 맛이 일품인 꺽죽이 알을 씁니다. 가을에 상강살이가 꼭지가 얼르거든요. 그럼 그때 나가서 찍어오는 사람도 있고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그 구물 나와서 그런 데서 잡는 사람도 있고 무트로 가서 찍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꺽죽이는 삼세기를 말합니다. 그 알을 모아 김치에 쓸 만큼 백령도 사람들에겐 친숙한 생선이죠. 못생긴 사람을 보면 잘생기지 못하고 못생긴 사람을 보면 에휴 저 사람 꺽죽이같이 생겼구나 그래요. 특별한 음식 같지만 사실 호박김치는 배고프고 반찬이 없던 시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김치 다 하고 찌끄자기가 많이 남으면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양념 김치하다 양념 남으면 다 섞어가지고 호박 넣고 이렇게 해서 해도 먹어도 김치 맛있어요. 호박김치 하면. 음식을 만들고 남은 재료와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던 것들을 모두 모아 만들어 먹었던 일종의 재활용 음식인 셈이죠. 조리도 간단합니다. 호박에 소금 간을 끝내면 모든 재료를 한데 넣고 섞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 들어갑니다. 각각 다른 식감과 맛을 가진 재료들을 하나로 이어지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까나리 액젓입니다. 까나리 쪄국이에요. 까나리 쪄국. 그거 요야만이 맛있죠. 이 음식이. 그거 안 넣으면 구수도 안 하고 맛이 없어요. 어휴 맛있겠다. 냄새도 아주 고소하니 난다. 준비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속이 다 든든하답니다. 푹 삭힌 호박김치는 겨우내 온 식구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고마운 양식이 되어주었습니다. 백령도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다른 서해안의 섬들과는 달리 굴양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서 나는 굴은 100% 자연산뿐입니다. 오직 바위에서만 붙어 자라기 때문에 굴을 캐는데도 조세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찍고, 이거는 찍고, 이거 찍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서 가져와야지 이걸. 이렇게. 굴은 겨울의 끝 무렵인 요즘 가장 맛이 좋습니다.
오늘처럼 햇살이 따뜻한 날이면 한이 해변은 굴 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모처럼 할머니를 따라 굴을 캐러 나온 할아버지. 어째 굴 캐는 모양이 어설퍼 보입니다. 채취량도 현저히 적네요. 저런 건 할 줄 모르거든요, 이 남자는. 하니까 이렇게 따다가 집에서 조그만 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조그만 칼로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해서 알로 까죠. 백령도 굴의 크기는 손톱만 하지만 작은 만큼 단단하고 향이 강해 다른 굴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합니다. 자연산이기 때문에 도시굴보다는 작지요. 그래도 향은 더 많고요. 맛있어요. 도시굴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시에서 양식하는 굴은 크고 그렇지만 여기는 이거 자연산이니까 그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자연산 굴의 가장 좋은 점은 임자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품을 팔면 반찬 걱정은 물론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이만한 소일거리도 없을 듯합니다. 백령도 사람들이 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송송 썬 김장김치에 백령도 굴을 듬뿍 넣고 버무려 짠지떡을 빚어 먹는 겁니다. 메밀가루와 밀가루 외에 찹쌀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요. 만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짠지떡은요, 굴아가 김치아가만 넣어야 맛있고요. 만두에는요, 두부, 잡채 그런 거 다 숙주나물도 다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이게 달라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짠지떡은 여럿이 모였을 때 해먹습니다. 겨울철 일이 없을 때 이렇게 짠지떡을 빚으며 수다도 떨고 정도 나눴죠. 큼지막하게 빚은 짠지떡을 찜통에 쪄내면 겉에 피는 쫀득쫀득하고 먹으면 바다 내음이 가득한 별미가 탄생하는데요. 활용점정. 여기에 들기름을 척척 발라야만 제대로 된 짠지떡이 만들어진답니다. 들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들기름 고소한 맛에 이 짠지떡 그 향이 더 살아나 있거든요. 김치 그 고유의 김치 맛하고 들기름 맛하고 조화가 딱 맞아요. 짠지떡을 빚고 남은 반죽을 모아 또 다른 별미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저녁끼리로 이렇게 거말떡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배웠어요. 거말은 꼴찌라는 뜻입니다. 자투리로 만든 떡이라 이런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요.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반죽을 끓는 물에 넣어 익힌 다음 팥고물을 묻히면 그만입니다. 거칠고 투박하기 그지없는 음식이지만 남는 음식 재료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알뜰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짠지떡과 거말떡을 보니 다들 옛날 생각이 절로 납니다. 사형제에서 몰래 먹으려고 이웃에 갔다가 싸움하는 거야. 서로 숟갈로 많이 먹으려고. 뜨가려고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는 생각. 그렇게 해서 식량으로 많이 먹었지 뭐. 그래서 내가 배고픔을 달래주던 고마운 음식입니다. 백령도에는 한국전쟁 때 피난 온 황해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유독 겨울이 길고 추운 황해도지만 즐겨 먹는 겨울 별미 중 하나가 바로 냉면입니다. 그래서 백령도는 냉면으로도 유명한 섬인데요. 한방눈이 내린 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동네 남정네들은 면을 뽑는 분틀을 설치합니다.
나무 틀보다는 좀 수월한 국수틀이라고는 하지만 면 뽑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정 두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데 젖 먹던 힘까지 써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쇠기기로 뽑아야 돼. 겨울 되면 이렇게 눌러서 많이 먹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렇게 내겠어. 이렇게 힘이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는 음식이기에 냉면은 결코 혼자서는 해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지금은 음식점에서 냉면을 사 먹지만 옛날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냉면을 눌러 먹었다고 하죠. 금방 뽑은 메밀면에 얼얼한 육수를 얹어 먹는 모습. 백령도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울에 차가운 냉면을 먹었던 걸까요? 옛날에 뭐 추우니까 뭐 아궁이 불도 뗄 겸 겸사겸사 겨울에만 꼭 먹었어요. 우리 민족의 풍속을 기록한 문헌에는 냉면을 겨울철에 먹던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면의 재료인 메밀은 구수한 향이 풍미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오래 보관하면 향이 날아가 맛이 덜해지죠. 늦가을에 메밀을 수확하는 북쪽 지방에서는 겨울철 햇메밀로 냉면을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맛있었던 겁니다. 맷돌로 메밀 껍질만 살짝 갈아냈던 이유도 향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미리 가루를 내지 않고 냉면을 누르기 바로 전에 메밀 가루를 타는 이유도 바로 메밀 특유의 풍미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선포 없이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겨울에 냉면을 먹는 또 다른 이유는 조리 방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메밀은 차갑게 먹어야 쫄깃한 질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었던 시절, 메밀을 차갑게 즐기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담근 동치미가 꼭 필요했습니다. 메밀이 가장 맛있는 때이자 차가운 육수를 얻을 수 있는 계절은 겨울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냉면이라는 우리 고유의 겨울 음식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뜨끈한 온돌방에 앉아 이를 부딪혀가며 면을 끌어낼 때 진정한 냉면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들 합니다. 섬이 빚어낸 천혜의 자연을 사람들은 밥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쌓이고 쌓인 그리움들을 담아냈습니다. 육지가 그립고 사람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 깊은 주름처럼 골 깊게 패인 그리움의 맛이 백령도에 있습니다.